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말 모르고 했다면 헌법재판 절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내란 행위들이 위헌이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겠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다 아는 걸 제발 좀 권성동 원내대표께 좀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답하는지. 자, 이렇게 올라가시게요. 만약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은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헌재에다가 했습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할 때 보통 2주에 한 번, 빨라도 1주에 한 번 하는데 일주에 2번씩 재판 진행한다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자, 얼마 전에 두 번째 변론 기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된 변론 준비 기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준비 기일에 준비하는 재판이었죠. 뭐 쟁점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고 이런 건데 이게 끝났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형법상 내란죄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국회 소추단에서는 이 부분은 좀 철회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이후에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지금요. 자, 우선 이와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설명을 좀 하죠. 이 내란죄 부분을 빼는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안에서 탄핵 사유에서 빼는 부분, 드러내는 걸 말해요. 이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 필요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 뭐 재의결 필요한지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예요. 우리 쪽 관할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일단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헌재가 판단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송영훈 전 대변인. 국회 소추단, 여기 이제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죠, 사실은요. 국회 소추단이 왜 탄핵 사유에서 원래는 있었던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간에 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들이 빨라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 결국엔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앞당겨서 조기 대선의 날짜를 하루라도 앞당겨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지금 의심을 갖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빨리 맞춰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빨리 대선,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 시간표를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면 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이 4월 18일입니다. 4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날짜 직전에는 헌재가 결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4월 한 15일, 16일쯤에 결정을 한다면은 그로부터 60일, 즉 2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6월 중순에 대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은 12월 6일에 사건이 올라갔으니까 3월 6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로부터 다시 3개월을 계산해 보면 6월 초 아닙니까? 대법원. 날짜가 엇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 그토록 탄핵 소추문에서 강조했던 내란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 어린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명한 답을 내놔야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이 글쎄요, 대부분의 이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철수 의원,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은 그동안 탄핵 찬성파로 알려진 의원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 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내란 빼고 헌재가 탄핵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 비판적 입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내란죄 제외. 이거 국민 기망하는 처사입니다. 이재명 재판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앞당기려는 암수입니다. 숨겨져 있는 수라는 거죠, 지금요. 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요 거의 보면 약간 뭐 다수가 지금 내란죄 빼는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헌재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게 본인들의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선을 계속 뒤로 늦춰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아닌가 싶습니다. 그 뜻은 탄핵 심판을 가능한 길게 가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쟁점화 문제로 만들어서 예. 5대5의 문제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거의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 그 계엄령을 했던 그날 밤에 전 세계인들이 동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헌법에 대한 위반 문제인 것이지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에요. 내란 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형법에 관한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란죄를 넣냐 안 넣냐는 사실상 핵심은 아닙니다. 내란 행위는 그대로 남아 근데 있거든요. 일각에 나오는 게 그러면은 2차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거잖아요. 네. 그때 탄핵 소추안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그 부분을 처음부터 아예 뺐으면 어땠냐라는 약간 뒤늦은 지적이 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봐요? 글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예.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이걸 빠르게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이걸 늦게 심판하고 저는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제가 느낄 때는 예.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어. 부분 이런 부분들을 헌법을 좀 바로잡고 헌법이 유지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와 어떤 자신들의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야가 정쟁을 한다고 해서 정쟁으로 만든다고 해서 예. 그 부분이 전 뒤로 늦춰지거나 앞으로 당겨질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꼭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헌법재판관들의 절차 진행과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합니다. 그런데 예.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 엄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야당도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하냐면요. 이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 중에 가능하면은 최대 다수가 이 결정에 승복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진행이 어떤 것인가. 이걸 깊이 고민해야 돼요. 방금 우리가 화면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파로 불렸던 정치인들마저 지금 내란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결국에는 탄핵 소추에 찬동했던 세력 중에서도 일부는 다시 떨어져 나오고 있다. 분리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국민들 중에 절대 다수가 승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중에 일부는 끝까지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승복하지 못해서 거리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룹으로 남을 것인가.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소추위원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절차에 임해야 될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동학 전 이제 최고위원. 이런 건데요.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것이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이미 설득하고 말고 할 게 없이 지금 굉장히 다수가 탄핵이 맞다. 그리고 계엄령 한 거 분명한 잘못이다라고 판단을 이미 여론에서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 대선을 뒤로 늦추려고 하는 시도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 탄핵 심판이 빨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예.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이 대통령이 지금 이 거리 상태인데 예. 이것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이 국가에 대한 어떤 전진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의 말씀의 취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정치 행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나라의 안정의 회복이 시급하면은 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으름장을 놓는 발언을 예.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말씀하시는 바와 실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이동학 전 지금 한 30초 드릴까요? 뭐 반박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리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요. 예.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상목의 권한대행도 거의 섭정을 당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정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그게 아니라 한쪽에 치우친 면에서 행정을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게 일목요연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헌법을 어기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 향후의 재판 일정,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는 변론 기일이라고 그래요. 이거 따져보는 심판을 계속 여는 거죠. 그 일정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다. 자,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날짜가 5개 날짜가 나왔죠. 탄핵심판 변론기일.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탄핵심판 재판 날이에요. 재판 날. 재판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 다 예고를 했어요. 날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오는 14일, 그리고 이틀 뒤인 16일, 그리고 주를 넘어가서 21일, 23일 또 넘어가서 설 연휴 지나서 2월 초에 2월 4일. 5차례 일단 잡아놨어요. 변론 기일을. 자,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설명이 조금 나왔어요. 보면 이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여부는 이 변론기일에 이 재판에 직접 나오는 여부는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본인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변론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가능성 비쳤거든요. 근데 언제 나올까? 근데 적절한 시점은 나중에 공개하겠다. 이겁니다. 이경민 변호사. 일단 이 변론기일,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판이죠. 이 재판에는 당사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당사자죠. 꼭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쯤 나올 걸로 전망을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출석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면 변호인들이 이제 대리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은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이제 헌재에서 이 심판을 하는 게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중요성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 나서기는 나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점과 관련해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어쨌든 체포영장이 또 발부돼 있는 상태이고 예. 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이제 기한을 또 연장을 할 거다라는 입장을 내세운 만큼 이게 혹시나 출석을 하는 과정에서 또 집행이 될 우려도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이 이 공수처가 받은 체포영장은 오늘 자정으로 끝나지만 좀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또 늘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경찰 쪽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돼서 또 뭐 영장이 청구되면은 이게 살아있다 이거죠. 그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그래서 이제 영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언제든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쨌든 관저에서 나가는 순간 어느 과정에서 또 집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또 불안함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포영장이 어떻게 되고 집행을 할지 여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이제 입장을 나타내는지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후에 아마 적절한 시점에 그때 나가서야 이제 아마 본인의 목소리를 조금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그 생각이 듭니다. 부분이 좀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네요. 일단 뭐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헌법재판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언제인지는 적절한 때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설명이. 이런 가운데 앞서서 전해드린 목소리 중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헌재에 대해서 약간 불만 표시를 했죠. 편향적이다, 불공정하다. 약간 이런 취지의 비판 또는 주장을 내놨는데 오늘 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조배숙 의원이에요. 조배숙 의원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헌법재판소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오늘 기자들 만나서 좋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헌재 판단 자체에 대한 불신 이런 걸 갖고 있는 걸까요, 그럼? 저는 정치 색깔 씌우기로 보이는데 저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나라를 없애자고 할 판일 겁니다, 아마. 저게 유불리에 따라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 헌법재판소를 이미 정치적 색깔을 씌우고 보면 예.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수많은 기관들이 그 신뢰를 완전히 손상당했어요. 검찰 마찬가지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조사라고 했더니 제대로 하지도 않고 수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마찬가지예요. 감사원, 이 공사 비리가 확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기관들의 신뢰가 하나둘씩 꺾어져 나갔는데 예. 이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이제 군대까지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판단하고자 재판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도 저렇게 색깔을 씌우고 나중에 이제 형사 관련된 이 재판이 또 진행될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란죄의 경우 형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될 텐데 그때도 또 색깔 씌우기를 또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잘못한 거 없고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 투로 계속해서 가겠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공화정에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국가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저런 행태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굉장히 핵심적 요직을 맡고 있는데 저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말 위기 속에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헌재에 대한 지금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것은 이제 조배수 의원의 개인의 생각인 것이고 당연히 국민의힘 당 전체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 행여라도 저런 발언이 당내에서 어떤 공론이 되지 않도록 저런 흐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낸 그 위대한 국민적인 그 헌법 개정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실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저런 발언이 만약에 계속된다면요.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다.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하는 상황에서 툭하면은 뭐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겠다라는 식으로 기관 자체를 공격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반복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비판해 왔기 때문에 똑같다는 그 우에 빠지지 않도록 저런 발언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용임 변호사, 지금 아까 달력 형태로 재판 일정 나왔는데 주 2회 재판이거든요. 2회 변론기래. 이거는 글쎄요, 많은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사안이 신속하게 판단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헌재의 의지도 이제 헌재가 그럼 이걸 빨리 판단해서 속도 내겠다라는 게 저기에 나타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읽힐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기일을 많이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사실 헌재법에 근거를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뭐 이제 아주 무리가 되는 그런 이제 진행 일정은 아닙니다.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이 정도의 기일이면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이제 판단이 서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저렇게 이제 신속하게 심리를 하겠다라는 일정을 지금 밝힌 거라서 뭐 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계속해서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조금 신속하게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요. 예. 헌법재판소가 2017년 1월 3일부터 변론기를 진행하기 시작해서 예. 2월 27일까지 약 8주 반 동안 17번의 변론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거의 한 주에 주당 두 번. 2회꼴로 했고 그 설 연휴에 빠지는 걸 보충하기 위해서 주 3회를 한 적도 주 한 번 3회도 있었죠. 있었어. 그때하고 비슷하게 좀 많이 자주 한다는 주 뜻이네요. 2회 자체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했던 적은 있습니다. 과거 전례가 있다. 그런 말씀이네. 알겠습니다.